도내에서도 첫 메르스 양성 판정 환자가 나왔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마을 전체가 통제됐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순창 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도내 주요 행사들도 취소됐습니다. 예정된 관광객들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3차 지역 감염이 우려되고 있지만 감염자가 확산될 경우 이를 격리할 시설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과 관련해 도와 전주시 양측 의회가 참여한 4자 협의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첫 메르스 양성 판정 환자가 나왔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 확산 여부가 비상입니다. 먼저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 지역에 사는 70대 여성이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확진될 경우 국내 최초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2차 감염자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경로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아들 집이 있는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에서 국내 첫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고 퇴원 후 자가격리 지시를 받았지만 곧바로 자가용을 이용해 자신의 집인 순창으로 내려와 생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동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고열 등의 증상으로 순창의 한 의원을 방문했는데 이를 안 며느리가 평택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나서야 전라북도의 의심 환자로 통보됐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택의 관리에 철저가 돼 있었다면 우리한테 지금 통보가 돼 있을 거고 우리가 더 조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늦게서 그게 통제돼서 어머니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보호자가 격리 조치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아 마을에서 자유롭게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자는 현재 격리병원에 입원 조치했고 접촉했던 사람들은 자가격리. 이 여성에 대한 최종 메르스 감염 여부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메르스 감염 환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70대 여성 환자가 살던 마을은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순창 지역이 3차 지역 감염 위험에 노출됐지만 방역당국은 초동 대응부터 허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A모 씨가 사는 마을 입구 8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방제복을 입은 경찰이 마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도 들어가면 지금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저기 산다고 해서 그러면 나오지는 못하거든요. 12시부터. 12시부터? 새벽 12시부터. 메르스 국내 발생 이후 한 마을 전체가 격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젯밤부터 발이 묶인 마을 주민들은 감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상황이 악화돼 장기간 외부와 접촉이 차단될 경우 생계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답하지요, 이봐. 확진이 안 되고 안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모든 그 상황이. 이처럼 마을 모든 주민에게 격리가 통보됐지만 10시간이 지나도록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3시에 나올 때는 폴리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일이다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맞은편 마을 입구는 경찰과 공무원이 방제복조차 갖춰 있지 않은 채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일단은 와가지고 있고 일단 나중에 준다고 했거든요.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A씨가 고열 때문에 어제 진료를 받았던 순창의 한 병원. 문은 닫혀 있지만 진료는 오전 내내 평소와 다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라고 하면 안 할 거고 안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누구 본 사람만 격리하라 그래서 그 사람만 격리했어 지금. 방역당국은 어제 접촉한 환자들의 명단 63명을 확보하고 격리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A씨가 순창의 집에 내려와 있던 시기는 지난달 20일부터 어제까지 2주간. 하지만 병원 외에 어디를 갔고 누구와 접촉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허술한 초기 대응까지 겹치면서 병원 내 감염이 아닌 첫 3차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메르스의 여파는 학교와 도내 행사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잇따라 휴업을 결정하면서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동안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됐고 도내에 예정된 크고 작은 행사 수십 건도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이어서 강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창의 한 초등학교. 평소 같으면 학생들로 가득해야 할 교실이 텅 비었고 교직원들은 빈 교실을 돌며 손잡이에 소독제를 바르느라 분주합니다. 순창에서 메르스 양성 판정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가 휴교를 결정한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이제 자기 자녀들 이제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순창 지역 학교 26곳 대부분이 휴교를 결정해 2,800명이 넘는 학생이 한동안 수업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장수까지 합치면 도내 휴업 학생 수는 3,800여 명에 이르는 상황.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터라 기관에서 확실한 조치를 좀 취해서 저희도 잘할 수 있게끔. 메르스의 여파는 도내 행사에도 직격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에 3,0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던 새만금 전국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잠정 연기된 것을 비롯해 전국 무에타이 선수권과 전북 동호인 테니스 대회의 개최도 미뤄졌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대회고 또 메르스 감염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어렵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에도 찬물을 끼얹어 다음 달까지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던 중국 관광객 2,000명이 예약을 취소했고 일본 관광객 700명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면서 학교와 행사는 물론 사회 전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사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환자인 70대 여성이 마을 주민이나 병원 관계자와 아무런 제재 없이 접촉한 점입니다. 3차 감염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환자를 수용할 병상마저도 구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까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평택 성모병원에서 퇴원한 70대 여성은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택보건소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여성의 며느리에게 통보했을 뿐 이 여성에게는 직접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하고 통화를 하고 그 감시자가 순창으로 내려와 보는 거죠. 그분이 이제 노인이시다 보니까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해당 여성은 아무 거리낌 없이 고향인 순창으로 돌아와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병원도 다녔습니다. 평택보건소는 어머니가 고열을 호소한다는 며느리의 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거주지를 파악했고 전라북도에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격리 대상 지정 12일 만입니다. 며느리가 평택보건소에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은 평택보건소가 순창보건의료원으로 그제야 알리게 되어서 저희들이 알게 됐던 것입니다. 정부의 허술한 메르스 관리에 애꿎은 마을 주민 100여 명과 병원 등에서 접촉한 60여 명이 3차 감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70대 여성이 거주했던 마을은 노인이 많고 대부분 지병이 있어 대형 재난으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메르스 환자 발생에 대비해 44개 음압병상을 포함한 145개 격리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2개 병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은 기저질환이 있는 또 고령자 환자들이 입원을 했기 때문에 음압병실이 아닌데 섞어놓거나 하면 그런 분들은 훨씬 치명적이. 환자가 개인정보를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다 보면 응급실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경우에 상당히 그러면 저희 병원 전체를 문을 닫아야 됩니다. 병실이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아 메르스 환자가 대거 입원할 경우 병원 내에서 3차 감염자가 발생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메르스 관리로 전주에서 괴담이 돌고 장수에 확진자가 다녀가는 일이 벌어지더니 결국은 순창에서 메르스 판정이 내려지는 일련의 사태로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북도와 독일 탄소업계가 공동 협력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독일 CFK 카본밸리의 구나 메르츠 회장이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을 예방하고 탄소산업 기술 협력과 상용화 전략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CFK 카본밸리와 협력해 유럽 진출의 교두보인 해외 사무소 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독일은 한국 진출을 위한 CFK 카본밸리 코리아를 설립하기 위해 도내 기업의 투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과 관련한 4자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국장과 양측 의회 상임위원장이 만난 오늘 4자 협의에서는 양여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는 전라북도와 컨벤션 센터의 시급성을 들며 사업 변경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전주시의 입장이 달라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등 대체시설 건립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라북도는 시의 계획이 바뀌고 구체적 일정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간에 의정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통돼 지방의회의 정보 격차 해소에 역할이 기대됩니다. 전라북도 의회에 따르면 국회와 17개 광역의회 간에 의정자료 통합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국회 전자도서관 정보와 광역의회의 주요 정보가 연계돼 상호 간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에서는 국회 의안 정보와 주요 정책 정보, 싱크탱크 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무주 산골영화제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오늘은 주말 동안 즐길 만한 영화와 공연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에 마련된 야외 상영장. 별이 쏟아지는 청정자연에서 낭만적인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김태용 감독과 중국 배우 탕웨이를 맺어준 영화 만추와 최민식과 장백지의 애절한 사랑 얘기 파이란이 잇따라 선보이고 만추 상영 전에는 김태용 감독과 함께하는 감독과의 대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장혜모 감독과 배우 공리가 다시 만난 5일의 마중은 역사가 남긴 아픈 상처를 보듬어냅니다. 알렉산더 페인의 네브래스카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와 마지막 여행을 따뜻하게 담아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을 배경으로 한 2013년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화제작 오마르도 산골 영화제를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가족 영화들을 선보이는데요. 이 영화들은 예체문화관 앞에 포토존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오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영화도 보시면 좋겠고요.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30여 편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되며 등나무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나눔 콘서트 송포유와 남진 콘서트도 축제 분위기를 달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을 정부가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익산청의 조직 축소가 우려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5개 국토관리청의 조직 효율화를 위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이며 결과에 따라 익산청을 전북청과 광주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중에 전북에 있는 유일한 기관이어서 익산청의 조직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 119 수상구조대가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도내 유명 해수욕장과 계곡 등 물놀이 야영객들이 모이는 11개 장소에 60여 명의 119 수상구조대를 편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119 수상구조대는 지난해 도내에서 38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140여 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